네, 변호사 선임하면 돈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사건 수임하는 변호사가 있으면요, 그거는 진짜 나쁜 변호사입니다. 저는 거의 사기꾼이라고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합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보이스피싱 피해 입었을 때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되나, 그리고 누구랑 어떻게 합의를 해야 되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분들께서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직후에 당장 몇 천만 원 이렇게 피해를 보다 보니까 너무나 급한 마음에요,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부분 물어보십니다. 변호사님, 지금 변호사님 선임하면 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선임하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에요. 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 피해를 만회하려고. 만약에 변호사가 거기다 대고 네, 변호사 선임하면 돈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사건 수임하는 변호사가 있으면요, 그거는 진짜 나쁜 변호사입니다. 저는 거의 사기꾼이라고 봅니다. 왜인지 오늘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변호사 선임 시기, 언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요, 사기라는 게 명백한가요? 아니면 사기인지 아닌지 애매한가요? 사기인 게요, 명백합니다. 누가 봐도 사기예요. 보이스피싱 피해 당했다고 고소했는데 경찰이 아유, 이거 법리상 사기가 맞는지 아닌지 애매하네요 라고 답변하는 경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간단한 거 아닌가요? 피싱범 잡아가지고 처벌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뭐가 문제냐면요, 바로 피싱범이 안 잡힌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사건의 핵심은요, 이게 사기입니다 설득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보이스피싱범 잡아오는 게 핵심이에요. 그 피싱범 누가 잡나요? 변호사가 잡나요? 아니죠. 저희가 막 코난처럼 빙의해가지고 막 현장 가보고 그거 할 수도 없고 못합니다. 경찰이 잡습니다. CCTV로 동선도 확인해보고 피싱범이 결제할 때 사용한 카드도 한번 확인해봐가지고 피싱범이 누군지 확인하고 그 사람 어디 있나 추적해가지고 잡아오는 거 경찰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직후에 변호사 선임해도요, 변호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보이스피싱범이 잡힌 다음에는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합의 절차도 대신할 수 있고, 피싱범들이 합의하지 않으려 하면은 의견서 제출하거나 피해자한테 엄벌탄원서 제출하세요 라고 해서 피싱범들을 압박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민사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면 좋냐? 경찰로부터 피싱범 잡혔어요 라는 연락을 받은 다음에 선임해도 늦지 않아요. 내가 피해 당한 직후에 할 일은 경찰에 신고하는 거고요, 피해 당한 직후에 변호사 선임해도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기껏 돈 들여서 변호사 선임했는데 피싱범 잡히지 않으면 변호사 아무것도 하지 않고 피해자는 그냥 돈을 이중으로 소모하게 되는 결과만 맞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합의 방법. 누구랑 어떻게 합의를 해야 되느냐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범은요,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내가 누구랑 합의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맨 위에 자, 총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빵이에요.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를 총괄해서요, 내부 점조직이 이렇게 하나하나 나뉘어 있다는 건데 얘네를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연락하는 담당이에요. 그 밑에 관리책이라고 있어요. 중간 보스, 행동대장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이 총책인 넘버1의 지시를 받아서 조직원들을 관리해서, 옛날에 그 개콘에서 드라마 황해 보면은 나와가지고 오늘 한 거 너무 못했니? 이렇게 말하면서 몇 어떻게 알려줘야 되겠니? 봐라, 한국말만 잘하면 된다. 이런 거 아시잖아요. 딱 그 사람이 이제 관리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용해가지고 야, 너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 뭐라고 거짓말해? 서류 주고 이렇게 약간 거짓말하게 하고,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조직으로 돈을 가져올 건가 하는 사람들이 관리책입니다. 유인책은요, 피해자를 물색하고 피해자한테 전화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황해 보면 뭐 린자어밍 나오죠. 린자어밍 씨처럼 전화해가지고 네, 해피자 출근행 뭐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피해자한테 전화한 사람을 유인책이라고 합니다. 자, 유인을 했어요. 피해자가 돈을 붙였어요. 누구 계좌로 받을까요? 그 보이스피싱 본범 총책 계좌로 받지 않겠죠. 바로 드러나니까 보통 대포통장으로 받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또 대포통장을 구해와야 될 거잖아요. 그 대포통장을 확보하는 역할을 바로 모집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맨 위에 보면은 총책이 있고 그 아래 관리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유인책, 모집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집책 밑에 보통 현금 인출책, 수거책이라는 게 있어요. 피해자가 대포통장으로 돈을 보냈어요. 그럼 그 대포통장에서 누군가는 돈을 빼서 가져와야 될 거잖아요. 왜냐면 대포통장에 있는 돈을 뭐 유인책이나 관리책이나 총책 계좌로 바로 보내면은 또 정체가 탄로나니까 누군가는 대포통장에서 돈을 뽑아다가 갖고
와야 되는데 그 대포 통장에서 돈을 뽑아오는 사람들을 보통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보이스피싱 본범이라고 하면은 맨 위에 있는 총책, 그 아래에 있는 관리책, 그 아래에 있는 유인책과 모집책, 보통 얘네를 보이스피싱 본범이라고 해요. 얘네가 잡히는 경우는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검찰에서 검사 생활을 했었는데 얘네 잡히는 게요 1년에 전국적으로 한두 건 있을까 말까 해요. 왜냐하면 얘네가 누군지 신분도 특정 안 되고 신원이 특정이 된다 하더라도 대부분 외국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잡히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잡히는 건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들은 이거 명확한 보이스피싱이야 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는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이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가면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의 책임 비율이 60에서 70%로 인정이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피해를 한 1,000만 원 당했어요. 인출책 잡혔네. 너 나한테 나쁜 짓 했잖아. 너 보이스피싱범이지? 너 1,000만 원 나한테 배상해. 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도요 법원에서 인정하는 비용은 뭐 한 600에서 700만 원 정도만 배상해 라고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누구랑 협상을 해야 될까요? 검거돼서 오는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과 거의 대부분 협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합의를 하면 되느냐? 대부분 우리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게 되는 금액 60에서 70% 정도는 최소한 받으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이 여러 명 검거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도 합의금을 받고 이 사람한테도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만약에 2명이 검거됐다. 그럼 한 명한테 50% 받고 다른 한 명한테 50% 받으셔도 되고, 3명이 검거됐다. 33%, 33%, 33% 받으셔도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이라고 한다면요 피해자랑 합의는 무조건 필요해요. 왜냐면 요즘에 보이스피싱 처벌 수위가 높아져서요 피해 금액이 5천만 원만 넘어도 실형이 선고되거든요. 5천만 원만 넘어도 저 깜빵 가는 거예요. 그거 싫으니까 대부분 합의하려고 하는데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들이 대부분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5천만 원 다 주고 합의해야 돼요. 합의할 수 있겠나요? 없겠죠. 그런데 내가 5천만 원 혼자 다 내지 않고 또 다른 인출책 한 명 더 잡혔다? 나 2,500 내고 얘 2,500 내면 되네? 그러면 합의하려고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만약에 5명이 잡혔다. 내가 5천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만 내도 각각 1,000만 원씩 내면 피해자의 피해는 모두 회복되니까 피해자는 합의해 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피해 회복을 위해서라도 가급적 많은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이 검거되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보이스피싱 피해 입었으면요 변호사한테 연락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시기보다 경찰에 연락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가 이 사람을 어디서 만났고 그 사람의 인상착의는 뭐였고 CCTV 추적 좀 해주세요. 그 사람 혹시 뭐 교통카드 쓴 거 없나요? 그 사람 어디에서 뭐 결제한 거 없나요?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셔가지고요 가급적 많은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을 검거하셔서 특정하셔서 그들과 합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그런 경우 있어요. 2명이 먼저 잡혔어요. 50% 받았어요. 근데 한 명이 더 잡혔네? 이 사람한테 합의금 또 받아도 됩니까? 됩니다. 왜냐면 그거는 민사적으로 내가 손해배상이 아니라 형사 합의이기 때문에요 내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합의금을 받아도 물론 가능합니다. 전달책, 수거책이 돈이 없으면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면요 내가 돈 받는 건 둘 중 하나거든요. 형사 고소해가지고 합의하거나 민사적으로 받거나, 둘 중에 어떤 걸로 돈 받을 게 더 좋을까요? 일반적으로는요 형사 합의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면은 민사적으로는 이 사람 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재산 없으면 못 받거든요. 아무리 소송에서 이겨도. 근데 형사는 이 사람이 실형 받을 것 같다. 그러면 막 부모님한테도 받고 친척한테도 돈 받고 친구들한테도 돈 받고 다른 데 빼돌려놓은 돈 있으면 빼돌려놓은 재산 가져와서도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민사에서는 그렇게 안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달책, 수거책, 인출책에 대해서는 형사 합의 절차를 통해서 했는데도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요 민사소송을 통해서 돈 받을 확률은 그렇게나 사실 높지는 않습니다. 영상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합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 변호사 선임은 언제 하면 된다?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잡혔습니다 라는 연락 받은 이후에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보이스피싱 피해자 누구랑 합의하면 됩니까? 대부분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잡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합의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합의하면 되느냐? 많은 합의금, 최대한 뭐 피해금을 전부 다 받으겠지만 최소한 민사소송을 통해서 인정되는 60에서 70% 정도의 합의금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